다 녹으면 또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덮었는데 녹지 않으면 더 이상 설탕 넣어줄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설탕이 60% 들어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70% 들어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80% 들어가는 집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환경에 따라서 미생물 작용이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통풍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끔 그렇게 하다가 소그릇소그릇 그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설탕이 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거 거기 전혀 안 해요. 설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왜 발효하고 설탕도 안 보이지만 볶음볶음 할 수가 있어요. 가스가 차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발효가 돼서 액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게 하거든 미생물 활동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뭐요? 당이 그대로 남아있대. 그거 하고 약간 분들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분들었는데 보면 내가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제 그 효소를 만드는데 다시 기억을 되새기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환경. 그래서 환경을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습기가 없어야 되고 섭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온도가 낮을수록 좋다. 두 번째 용기. 용기는 이제 크게 보게 되면 플라스틱 용기가 있고 유리 용기가 있고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죠? 기술이 안 된 상에서 항아리로 가면 안 된다.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배우는 사람이 항아리로 가서는 안 된다. 왜? 항아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가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유리 항아리로 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효가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집에서는 설탕을 언제 넣어줘야 되는지를 일지로 써가지고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습관이 됐을 때, 습득이 됐을 때 항아리로 가가지고 일지 써놓은 걸 보면서 언제쯤 설탕 넣어줘야 되고 그저 발효기간이 언제쯤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익혀야 됩니다. 플라스틱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발효 과정에 열이 나고 하니까 플라스틱이 녹아내려요. 성분이 녹아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쓰면 안 되고 항아리는 단점이 뭐냐게 되면 산소가 유입되기 쉽다. 그래서 기술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항아리 쓰다가 산소 공급이 들어가게 되면 초산으로 넘어간다. 초당이 되는 거.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료마다 발효 기간이 다르다. 그래서 꽃이라든가 열매, 과일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효 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숙성은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잎줄기, 이런 거, 잎줄기, 이런 것들 이제는 발효 기간, 그러니까 민들레라든가 왕꼬들빼기 선박이라든가 미나리라 이런 것들은 발효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 다음에 뿌리 종류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내지 8개월. 크게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한 재료마다 피조직에 따라서 썰어야 될 것이 있고 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탱자 같은 경우에는 썰어야 됩니까? 썰지 말아야 됩니까? 왜요? 탱자를 썰게 되면 안에 성분이 확 나와. 썩고 뜰고 해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해. 그래서 탱자 같은 경우는 썰면 안 돼. 그 다음에 백년초, 천년초, 선인장 열매 이거 썰게 되면 발효가 안 일어나. 안에 걸쭉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추를 내가 효소를 담는다. 하우스에도 재배하잖아요. 부추. 그죠? 봄에 부추를 담느냐? 여름에 담느냐? 겨울에 담느냐? 겨울이나 이런 봄이나 발효기간은 똑같아요. 그래요? 여름이 빠르죠, 그죠? 그래서 봄이나 늦가을에서 겨울까지는 그
발효가 잘 안 일어나요. 그죠? 겨울에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2cm 정도로 썰리는 거예요. 진짜요? 1cm 정도 썰리는 거예요. 1cm 정도로 썰어서 담고, 여름 같은 경우는 발효가 촉진되잖아요. 그죠? 2cm 정도를 썰어야 돼요. 저렇게 쓰면 깊이 온도가 다르죠. 온도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게 버무려야 될 것이 있고 약하게 버무려야 될 것이 있고 버무리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꽃 같은 경우에는 꽃이 상처가 나면 안 돼. 그래서 살짝 애기다듯이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튀김 그거에 그 설탕 묻힐 때 과일 같은 거 이거 설탕. 살짝 하잖아요. 네. 그래 상처가 안 나도록 살짝. 도너스 같은 경우는 살짝 묻히잖아요. 그죠? 꽃을 그렇게 묻혀야 되지. 이게 상처가 나게 되면 향이라든가 맛이 진해지고 쓰고 달라져 버리게 돼요. 그 대신 이제 부추 같은 경우에는 잘 버무려야 되는데 이걸 그죠? 잘 버무리지 않으면 풋내가 나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라든가 더덕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 하면 안 버무려져. 그래서 치대야 돼. 치대서 상처가 나게끔. 상처가 나서 설탕이 코팅 아까처럼 이게 돼야 돼. 그래야지만 산투압을 뽑아져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설명은 뭔가 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피조직이 뭔가 하면 그 껍질 있잖아요. 그죠? 조직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그죠? 과정이 다른 거예요.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유의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숟갈에 배부르려고 전부 다 해요. 이제 배우면서 딱 먹는 거 생각을 해요. 이제 해놔놓고 그렇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됐을 때 네. 그걸 물 다른 거하고 해석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요 자체의 행만 먹습니까? 약으로 먹느냐, 음료로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약으로 먹느냐 하게 되면 소주잔 반잔 원액 원액을 먹고 아침은 공복, 저녁은 식사 다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2번 먹는 것이고, 요것은 하루에 2번밖에 못 먹어요. 원액은. 그런데 이제 내 마음대로 밥 먹을 때도 소화가 안 되니까 밥하고 먹는다. 그러면 밥하고 같이 먹을 때 희석하시면 돼요. 잠깐만 그렇게 되면 원액의 물은 5 내지 10 정도.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추면 돼. 잠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